자, 그러면 페이지 68페이지 읽기를 말하다 시작할게요. 학습 목표를 보면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학습 목표로 내용 엿보기를 보면 읽기를 말하다는 읽기의 본질 및 읽기의 과정과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며 읽는 방법을 익히기 위한 단원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단원을 통해 글을 능숙하게 읽기 위해 알아야 할 읽기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학습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의 핵심 첫 번째 거는 읽기의 과정과 원리 이해하기이고, 핵심 두 번째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기라 할 수 있죠. 자, 그럼 생각 열기를 한번 봐봅시다. 다음 사진들을 보고 읽기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진 보셨죠? 그러면 이 사진들을 바탕으로 평소 자신의 읽기 활동에 대해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일시답안은 나는 평상시에 교과서를 많이 읽는다. 뭐 이런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겠죠? 나는 등하교 시 지하철에서 소설책을 읽는다. 뭐 이런 경우일 거예요. 근데 지금 소설은 아니고 신문 읽고 계시네요. 자신이 생각하는 읽기란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예시답안이 뭐예요? 문자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읽기를 생각하는 여러 의견이 있으면, 자, 지금 책에서 정리하는 읽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특성이래요. 여기가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밑에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의부터 한번 봐봅시다. 문자의 뜻을 해석하는 과정, 문자의 전승 및 전파 과정,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 정보의 획득 및 처리를 위한 사고 과정, 독자의 정서 및 가치관이 변해가는 과정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읽기의 특징은, 읽기란 문자 언어를 통한 발신자, 즉 글쓴이와 수신자, 즉 독자의 의사소통 활동으로 그 과정에서 독자의 사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완자쌤의 한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읽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활동이야. 이러한 읽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읽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읽기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읽기의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읽기의 기능과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해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읽기의 과정과 원리에 대해 살펴보면서 효과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며 읽는 태도를 길러볼 거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 미리 보기를 한번 봐봅시다. 읽기의 과정과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 안내부터 보면 읽기의 과정과 원리는 읽기의 개념 및 읽기의 과정과 원리에 대한 설명한 이론글이다 래요. 읽기의 과정을 읽기 전, 중, 후로 구분하여 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의 원리, 즉 읽기의 기능과 전략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며 글 읽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글 안에는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우선 처음에는 읽기의 의미 및 글을 읽는 올바른 자세가 나와 있고, 중간에는 읽기 전, 중, 후 과정에 따른 읽기의 원리가 나와 있고, 끝에는 읽기의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방법과 그 효과가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본문 개관을 보면 처음에 갈래는 설명하는 글, 그러니까 뭐 설명글이라고 할 수 있죠. 읽기의 의미와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의 원리,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설명한 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성격을 보면 설명적, 예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의 읽기 사례를 바탕으로 읽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서 간송 정형필을 읽는 상황을 예로 들어 읽기의 과정과 원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래요. 간송 정형필이 예시인가 봐요. 그래서 예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건가 봐요. 제재는 읽기 과정과 원리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읽기의 과정은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로 나누고,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읽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주제는 올바른 읽기 생활을 위한 읽기의 과정과 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읽기의 과정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며 읽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배경 지식을 하나 읽어봅시다. 능숙한 독자의 읽기 전략이라는 건데, 읽기란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독자의 배경 지식 및 읽기의 태도와 지적 수준, 읽기 환경, 글의 내용 및 구조 등이 영향을 미친다 래죠. 그중 독자는 읽기 행위의 주체로서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의미 구성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게 되는데, 이처럼 인지행위를 제외하는 인지를 상위인지, 제어하는 게 상위인지고 라고 한다. 읽는 과정에서 상위인지 과정의 능력에는 읽기의 목적을 인식하는 능력,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판별하고 집중하는 능력, 읽기의 목적이 성취되었는지 점검하고 판단하는 능력, 읽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효과적인 읽기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 등이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죠. 다음은 글을 능숙하게 읽는 독자들의 읽기 전략으로 이 전략들을 상위인지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예를 읽어볼게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읽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통제한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달리한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 글을 읽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적당히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글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읽기의 과정과 원리라고 나와 있고, 처음 읽기란 무엇인가래요. 처음 밑에 설명을 보면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 읽기의 의미를 제시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듯이 읽기란 무엇인지 이해하며 읽어보자 래요. 도움말에 읽기가 이해활동인 동시에 의사소통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네모 박스부터 한번 봐봅시다. 영우는 단편소설에 나온 단어로 만든 10점 풀이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래요. 그러나 단편소설의 주제를 파악해보라는 선생님의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쩔쩔맸다 래요. 이건 어떤 경우에요? 낱말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낱말의 뜻을 안다고 읽는 내용을 다 이해했다는 아니겠죠. 그 다음 미니의 경우가 나와 있네요. 미니는 글을 읽다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사전을 이용해 그 의미를 확인하며 읽는다 래요. 오, 잘하네요. 특히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뿐 아니라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까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래요. 이면은 겉 다음에 숨겨져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미니가 어떤 경우인 거예요? 글을 바람직하게 읽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영어처럼 글 속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쵸? 낱말 뜻 많이 알면 내용 이해됐겠지? 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그래서 낱말의 뜻을 아는데도 문장이나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글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거나 관심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는 한다 라고 생각하죠. 물론 낱말이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글이 되기 때문에 영어처럼 낱말을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글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낱말이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글이 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 속에 담긴 의미 파악, 이해하는 작업,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한 방법인 거죠. 자, 다음을 보면 읽기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다 래요. 그럼 뭐야? 다음에 나와 있죠, 바로. 읽기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비판하고 추리하는 이해활동인 동시에 글을 통해 글쓴이와 읽는 이가 만나 대화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즉, 읽기란 글쓴이와 읽는 이가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따라서 읽는 이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글을 읽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나오는 거고 위에 읽기의 의미에 대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여기 날개를 한번 봅시다. 읽기가 이해활동이라는 동시에 의사소통활동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읽기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며 비판하고 추리하는 활동인 동시에 글쓴이와 읽는 이가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읽을까? 처음 읽기의 의미와 글을 읽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을 봤으면 이제 중간부터 어떻게 읽을까에 대해 한번 봐봅시다. 근데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중간에는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른 읽기 원리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본문을 봐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글을 읽는다래요. 그쵸? 하지만 어떻게 글을 잘 읽을 수 있을지, 글을 읽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읽는 것이 좋을지 정확히 알지 못해 고민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래요. 이게 뭐예요? 글을 읽을 때 갖게 되는 고민이죠.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읽어야 잘 읽을지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래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기 전 활동, 읽는 중 활동, 읽은 후의 과정을 따라 읽는 것이 좋다래요. 이제부터 읽기의 각 과정과 각 과정에 따른 읽기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옆에 날개 보고 갈게요.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며 읽어보자인데 여기에 답은 어디 나와 있어요? 읽기 전, 중, 후에 따라 각 과정에서 필요한 읽기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래요. 뒤에 이제 읽기의 원리가 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답을 봐봅시다. 자, 보면 글을 읽기 전에는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도록 한다래요. 읽기 전에 우선 첫 번째 뭐 하래요? 목적 확인하기라고 할 수 있죠. 목적이 분명하면 자신이 읽는 글 속에서 중요한 것,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쉬워진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목적 확인하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또 제목과 소제목, 글과 함께 제시된 사진, 그림, 도표 등을 훑어보면서 대강의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번째 읽기 전 활동이죠. 내용을 예측해보기인 거죠. 그냥 이렇게 쓱 훑어보면서 예측해보자란 거죠. 그리고 예측한 내용과 이미 미리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읽기 전 활동은 질문 만들기다라고 할 수 있죠.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그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보는 활동은 읽는 이로 하여금 능동적인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래요. 그러니까 읽기 전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글을 읽는 목적 확인하기, 제목과 소제목, 사진, 그림, 도표 등으로 대강의 내용 예측하기,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 만들기 이런 게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 핵심 콕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한번 우선 보고 실력 확인 문제를 풀어봅시다. 글을 읽는 올바른 자세 첫 번째는 이거죠. 영우의 사례에선 낱말 뜻은 많이 알고 있지만 글의 주제는 파악하지 못하는 거고 미니의 사례는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사전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고 글의 겉으로 드러난 의미뿐 아니라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까지 생각해보고 있고 그리고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두 사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자세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냐 낱말 뜻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글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함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함 이런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읽기 전 의미 두 번째로 한번 봐봅시다. 자, 읽기는 뭐래요?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비판하고 추리하는 이해활동이래요.
글을 통해 글쓴이와 읽는 이가 만나 대화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읽기 전 활동에는 위에 나와 있었죠. 뭐요? 처음 목적 확인하기, 내용 예측하기, 질문 만들기죠. 목적 확인은 뭐예요? 글을 읽기 전에 글을 읽는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교과서를 읽는 이유는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 내용을 예측하는 거는 제목과 소제목, 글과 함께 제시된 사진, 그림, 도표 등을 훑어보면서 대강의 내용을 예측하자는 거죠. 그리고 예측한 내용과 이미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제목을 보고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완자쌤의 할 말씀 한번 봐봅시다. 목적 확인하기, 내용 예측하기, 질문 만들기 등과 같은 읽기 전 활동은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배경 지식을 떠올리기 위해 이런 걸 하나 봐요. 읽기 동기를 불러일으켜 능동적인 읽기를 가능하게 하지래요. 능동적인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가의 사례에 나타난 영우의 읽기 자세의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은 이래요. 사전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쵸, 사전 이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영어는 낱말 뜻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사전 이용할 필요 없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글을 읽었다? 아니죠. 낱말은 아는데 단지 글을 제대로 안 읽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3번.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아요? 비판적으로 수용했는지 아닌지. 글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4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만 알고 진정한 의미를 보지 않은 거죠.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의 글을 읽지 않았다? 어떤 분야의 책을 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자, 2번 서술형이네요. 보기에 읽기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고 하는데, 읽기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비판하고 추리하는 땡땡땡땡인 동시에 글을 통해 글쓴이와 읽는 이가 만나 대화하는 땡땡땡땡이다 인데, 이런 문제는 보통 본문 안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읽기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비판하고 추리하는 어떤 활동이에요? 이해 활동이죠. 이해 활동인 동시에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쓴이와 읽는 이가 만나서 대화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을 한번 봐봅시다. 자, 3번을 보면 다음 중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래요. 아까 뭐뭐 있었어요? 옆에 보지 맙시다. 목적 확인, 내용 예측, 질문 만들기 이런 애들이 있었죠. 내가 글을 읽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았어. 너무 맞는 말이죠? 글과 함께 제시된 보조자료들을 훑어보았어. 맞는 말이겠죠? 그쵸? 내용을 예측하려면. 그 다음에 3번 글의 제목을 보면서 대강의 내용 예측하기에 있었죠. 이거 다 예측하기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내 삶에 적용해보았어? 읽기도 전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죠.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보았어? 맞는 말이죠? 그쵸? 이거 뭐예요? 질문 만들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보면 예를 들어 간송 전형필을 읽는다고 할 때 먼저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래요. 자, 이거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지금 간송이 지켜낸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인지, 간송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기 위해서인지 그 목적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쵸? 목적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게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글의 제목이나 사진, 사파 등을 통해 내용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간송 전형필이라는 제목을 통해 이 글이 실존했던 인물의 삶을 다룬 글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사진과 사파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죠. 이와 같이 내용을 예측해 봄으로써 읽을 글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길 수 있고,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며 글을 읽게 되므로 읽기 중 활동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래요. 지금 이게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측하기의 효과인 거죠. 관심과 흥미, 그리고 읽기 중 활동에서의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라는 거죠. 또한 간송에 대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래요. 자, 지금 읽기 중 활동을 적용한 예이죠. 글을 읽는 중에는 이제 뭘로 넘어왔어요? 읽는 중으로 넘어왔네요.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읽는 중 활동은 처음에 뭐예요? 예측한 정보 확인하기가 있고, 또한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에 표시를 하거나, 자, 두 번째가 나왔죠. 중요한 내용에 표시하기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메모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활동은 뭐예요? 메모하기라고 할 수 있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래요. 네 번째 활동은 뭐예요? 새로운 질문 만들기죠. 그러니까 대충 훑어볼 때 만든 질문이 아니라 읽어보면서 근데 나 이 부분 이해가 안 돼? 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러한 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나아가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고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 공감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다래요. 그러니까 읽는 중 활동 다섯 번째는 뭐예요? 추론하기인 거고, 여섯 번째는 공감하고 비판하기인 거죠. 읽기 중 활동이 훨씬 읽기 전 활동보다 많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읽는 이와 글쓴이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옆에 날개 한번 봐봅시다. 읽는 중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시 답안으로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며 글의 내용 파악하기, 중요한 내용에 표시하기,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메모하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새로운 질문 만들기,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비판하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을 보면 다시 간송 전형필로 돌아가 보자래요. 간송 전형필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나 별표 등을 표시할 수 있고, 지금 뭐예요? 중요한 내용 표시하기의 사례이죠? 공감하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논리가 억지스럽거나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에 물음표를 써놓을 수 있다래요. 이게 뭐예요?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비판하기의 사례이죠? 뭐 표시하기의 사례라고 할 수도 있죠. 또한 간송이 왜 오세창 선생을 찾아갔는지, 왜 문화재를 수집하는데 많은 재상을 쏟아부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속에 스며있는 의미를 추론해 볼 수도 있다래요. 이게 뭐예요? 질문하기, 추론하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면은 뭐예요? 사진을 통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모르는 어휘나 사전을 찾거나 문맥을 통해 이해하는 거고, 질문하며 읽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별표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물음표 뭐 이런 거, 그쵸? 그럼 그 다음 사를 한번 봐볼까요? 자, 글을 읽은 후에는 글 전체의 내용과 글쓴이가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의도를 파악한 뒤 글의 구조와 연결시키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머릿속에 쉽게 그릴 수 있다래요. 또한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찾거나 대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래요. 그러니까 이거 읽은 후 활동 첫 번째는 뭐였죠? 글의 전체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기 였다면 읽은 후 활동 두 번째는 현실에 적용하기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읽는 이가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은 간송의 삶을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가정해보자래요. 그럼 그는 간송의 삶을 본받아 자신이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래요. 이게 지금 읽기 후 활동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읽기 후 활동엔 어떤 것들이 있대요? 첫 번째, 글의 전체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글의 구조와 흐름 그려보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대안 마련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 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에 대해 한번 보고 실력 확인 문제 또 풀어볼게요. 읽기 중 활동 중에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예측한 정보 확인하기, 두 번째, 중요한 내용 표시하기, 세 번째, 메모하기, 네 번째, 새로운 질문 만들기, 다섯 번째, 추론하기, 여섯 번째, 공감하거나 비판하기인 거죠. 첫 번째, 예측한 정보 확인하기는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며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에 표시를 하자라는 거고, 세 번째 메모하기는 글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메모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질문 만들긴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론하기는 뭐예요? 글 속에 숨겨진 내용을 추론해보자, 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알아보자라는 거고,
6번째, 공감하기나 비판하기 뭐예요? 글의 내용이나 생각에 대해 공감하거나 비판해보자 라는 말인 거죠. 그 다음 읽은 후 활동은 뭐예요? 글의 내용 전체,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와 현실에 적용하기가 대표적으로 있죠. 자, 우선 첫 번째를 보면 글의 내용, 전체의 내용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함인 거고, 다음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찾거나 대안을 마련해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 읽기 전, 중, 후 활동을 적용한 예는 보면 읽기 전, 중, 후가 나와 있는데 우선 전은 간송이 지켜낸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인지 간송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기 위해서인지 등 읽기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라는 거고, 제목을 통해 실존했던 인물의 삶을 다룬 글이라는 것을 예측해보자 라는 거고, 다음 사진과 사파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짐작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간송에 대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질문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읽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읽기 중엔 공감하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함이라고 나와 있고, 논리가 억지스럽거나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에 물음표를 써놓자라는 거고, 간송이 왜 오세창 선생을 찾아갔는지, 왜 문화재를 수집하는데 많은 재산을 쏟아부었는지 등의 질문을 하고 숨어있는 의미를 추론해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 읽은 후엔 뭐를 해야 해요? 간송의 삶을 본받아 자신이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실력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에 밑줄친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읽는 중 활동이 무엇인지 라사르에서 찾아 3어절로 쓰시오래요. 나는 간송 전형 필형세를 읽으면서는 읽는 중 활동이겠네요. 간송이 오세창 선생을 찾아가는지 궁금했어래요. 뭔가 질문하기? 뭐 이런 거랑 관련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세창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보려고 해 라고 나와 있는데, 찾아서 쓰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쭉쭉쭉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슉슉슉슉 어디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3어절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자, 3어절로 새로운 질문 만들기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글을 읽기 전 기억 활동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절절한 것은 이래요. 자, 그럼 기억을 한번 쭉쭉쭉 올라가서 찾아봅시다. 기억 어디 나와 있어요? 글의 제목이나 사진, 사파 등을 통해 내용 예측해보는 거래요. 자, 그럼 내용 예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골라봅시다.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숨겨진 의미가 뭔지, 진짜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글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흥미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통해서? 예측해보는 걸 통해서. 그쵸? 그 다음에 생각을 비판할 수 없죠. 내용을 모르는데 생각을 어떻게 비판해요? 논리의 타당성도 읽기 전엔 알 수가 없고, 글의 사회적 가치도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6번을 보면 보기에서 글을 읽은 후 활동으로 알맞은 내용끼리 묶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억, 글을 읽는 목적 확인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목적을 확인은 읽기 전에 해야겠죠? 내가 왜 이 글을 읽는지를 읽은 후에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글과 관련된 배경 지식 떠올리기도 읽기 전 활동이죠. 둘 다 언제? 전 활동이다 라는 거죠. 그럼 다음 후, 그러면 답은 무조건 5번이고 한번 봅시다. 글의 전체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맞는 말이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보기는 다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을 읽고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제대로 읽은 것일까?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끝부분이래요. 여기엔 뭐가 나와 있을까?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의 필요성 및 방법 제시라고 했네요.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고 이걸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읽으면 글을 읽기 전에 목적을 확인하고 질문을 만들고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읽었다 하더라도 글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래요. 위에선 다 될 것처럼 얘기했으면서.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읽는 이에는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읽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점검하고 조절해야 한다래요.
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해야 해요?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있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읽기 전 활동, 읽는 중 활동, 읽은 후의 활동에 읽기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읽고 있는지, 글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에 따라 읽기의 과정과 전략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나온 거죠. 여기서 계속 점검하고 질문해야 한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읽는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며 읽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 방법을 파악하도록 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뒤를 보면 글을 읽는 중에는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왔다면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문목을 통해 낱말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래요. 이게 어떤 거예요? 어려운 낱말이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죠. 또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거나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한다래요. 그래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뒷부분까지 읽은 다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그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죠. 글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래요.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의 해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여기 이제 답을 할 수 있겠네요. 날개 문제. 자신의 읽기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예시 답안은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자를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어머, 커졌다. 자, 그럼 보면 이와 같이 읽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다 보면 읽는 이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상황에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글을 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읽기의 과정의 점검과 조절의 효과가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끝에 읽기의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함이라고 나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밑에 시험 전 반드시 체크라고 나와 있는 데를 보고 옆에 실력 확인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점검은 어떻게 한대요? 읽기 전 활동, 읽는 중 활동, 읽은 후의 활동의 읽기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읽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글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점검해보자고 하고 있고, 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자라는 거죠. 조절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읽기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에 따라 읽기의 과정과 전략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읽기의 과정의 점검과 조절 방법의 예라고 나와 있는데,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보세요?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문맥을 통해 낱말의 의미를 짐작해보자 라는 거고, 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거나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까지 다 읽은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 글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의 효과는 위에 나와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고 상황에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충 자료는 뭐 전문적인 독서 방법의 예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7번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이래요. 정답은 2개래요. 자, 글쓴이의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다. 글쓴이의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어요. 막 비판적으로 읽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고요. 자신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이건 조금 그래요. 책을 읽으면 내 장점 발견해요? 그거 아니죠.
간송 전용필 읽었는데 내 장점 알 수 있어요? 좀 그래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점검한다고 자신의 생각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고. 자, 4번.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치? 아, 내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구나. 왜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상황에 적절한 읽기 방법 활용할 수 있다. 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읽으면은 자, 잠깐만. 여기선 질문해야 돼. 자, 잠깐만. 여기선 중요한 거 별표 쳐야 돼.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8번 봅시다. 8번에 자에 제시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래요. 처음 1번 글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점검한다 래요. 맞는 말이죠. 그쵸? 왜 이해 안 되는지 점검해야겠죠. 다음 읽기의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읽었는지 생각해본다 해야겠죠. 그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럼 5번부터 봅시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를 찾아본다. 맞는 말이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찾아보는 거 좋은 자세예요. 다음 4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9번을 한번 봅시다. 9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글을 읽는 중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왔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그래서 찾아 한 문장으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한 문장이라는 건요. 무조건 뭐뭐 다 하고 점으로 끝나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전을 뜻을 모르니까 사전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문맥에서 문맥을 통해 낱말의 의미를 짐작해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위에 가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어디 있는지. 쭉쭉쭉쭉 올라와서 보면은 쭉 보면 여기 나왔죠. 읽는 중 뜻 모르는 낱말이 나왔다면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문맥을 통해 낱말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형광펜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까지 다 풀었으면 자, 다음 이해 한번 봐봅시다. 문제까지 다 풀었으면 이해에 관해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해의 내용 목표는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통해 효과적인 읽기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읽기란 무엇일까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라는데 예시 답안으로 뭐를 제시할 수 있어요? 읽기는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글에 쓰인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 후 이를 연결해서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뭐하는 활동? 이해하는 활동인 거죠. 또한 글을 매개로 하여 글쓴이와 읽는 이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어떤 활동? 의사소통 활동인 거죠. 그러므로 독자는 글의 내용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경험과 지식,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읽어나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위에서 문제에도 이거 똑같이 나와 있었죠? 이거 꼭 외워둡시다. 어떤 의미를, 어떤 활동인지. 자, 뒤 옆에 핵심 콕콕 한번 봅시다. 읽기의 의미와 올바른 읽기 태도라고 나와 있는데 읽기의 의미는 뭐예요?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인 거고 글을 매개로 한 글쓴이와 읽는 이의 의사소통 활동인 거고 이러한 읽기의 태도는 독자는 글의 내용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경험과 지식, 생각을 주고받으며 읽어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2번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읽을까와 제대로 읽은 것일까의 내용을 떠올리며 읽기의 과정을 정리해보자 라는데 읽기의 과정이라고 하면 읽기 전, 중, 후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전에는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기라고 나와 있고 글의 내용 예측하기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글의 내용과 관련된 설문 만들기라고 나와 있죠. 읽는 중에는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며 글의 내용 파악하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메모하며 새로운 질문 만들기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쵸? 뭐 별표 치고 뭐 물음표도 치고 이런 거죠. 숨겨진 내용 추론하고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 비판하기 뭐 이 부분은 맞아, 이 부분은 좀 그래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읽은 후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야겠죠. 이거를 통해서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을 해봅시다.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의 필요성은 왜 필요하다?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이다고.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의 예라고 하면 글을 읽는 도중에 모르는 낱말이 나왔다면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문맥을 통해 낱말의 의미를 짐작하도록 한다라죠. 또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거나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글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옆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일반적인 읽기의 과정은 읽기 전 활동, 목적 확인, 내용 예측, 질문 만들기. 읽는 중 활동은 예측한 정보 확인, 중요한 내용 표시, 별표 칩시다. 밑줄 긋거나 메모하기, 그 다음에 새로운 질문 만들기, 추론하기, 공감하거나 비판하기가 있고, 읽은 후 활동은 뭐가 있어요? 글의 전체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글의 구조 파악하기, 현실에 적용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인 거예요? 독자는 읽기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읽기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다음 3번을 한번 봐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힘을 냅시다. 자, 3번 보면 다음에 읽기 점검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보자 래요. 1번, 평소 자신의 읽기 과정을 생각하며 다음 읽기 점검표에 표시해보자. 알아서 표시 잘해봅시다. 상중하. 자, 그러면 예시답안 받고, 자, 2번 한번 보면은 읽기 점검표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면, 읽기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읽기 전에 질문 만들고 읽는 중에는 이를 확인하며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메모하는 것에 소홀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도 나름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또한 글을 읽은 후에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의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는 활동 역시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래요. 앞으로는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질문을 만들어보고 글을 읽는 중 이를 확인하며 읽어야 할 것 같다. 읽은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메모로 할 것이고, 읽은 후에는 글의 구조를 파악해보고 알게 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볼 것이다 래요. 자, 이렇게 부족한 점을 깨달았으면 나중에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글을 읽을 때 읽기 과정을 점검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상황에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꼭 체크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위에 한번 점검과 조절 방법 한번 읽어봅시다. 점검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과정에 따라 읽고 있는지 점검하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점검해도 되고 그냥 점검해도 되고요. 자, 조절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하는 방법에 글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검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조절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보면서 글에 따라 읽기의 과정과 전략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질문하기가 매우 좋은 활동인 건 맞는데 계속 물음표 이러면 안 되겠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질문할 건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자, 완전쌤의 할 말씀 봅시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한다는 것은 독자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해래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책을 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도 살펴볼 수 있단다 래요. 그쵸?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의 효과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쵸? 내가 왜 이걸 못 이해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고, 상황에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글 읽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거에 별표 쳐두고 외우고 시험 보러 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읽기 방법에 대해 우리 배워봤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